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똑똑하게 효과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인생을 조금 더 낮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밑받침으로 EBS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 생각하시면 EBS 강사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부터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시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잘 보셨으면 이 퀴즈를 당연히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샤이니쌤은 어디 출신일까요? 라고 하는데 주관식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객관식입니다. 자, 그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 New York, right? And the second one is Russia, Moscow. And the third one is, please, yep, 프랑스, Paris. And then number 4 is 충남 금산. 자, 여러분 어디예요? 정답 몇 번이에요? 너무 똑똑하세요. 맞습니다. 4번입니다. 충남 금산은 사실 많이 멀진 않죠? 아세요? 맞아요. 많이 멀진 않는데 제가 이 충청도에서 금산에서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알파벳 ABC들을 배웁니다.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좀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영어책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쵸? Those 그것들 seconds 제2의 자 저의 영어책은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때 딱 갔는데 ABC들을 그때부터 배워요. 그런데 처음 딱 1관 lesson 1 해가지고 나온 그 내용이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읽겠는 거예요. 왜냐면 갓 ABC들을 배웠으니까 I는 읽을 수 있겠어요. 알파벳 I랑 똑같으니까. 근데 am a boy, 뭐 you are a girl 이거를 못 읽겠는 거예요. 그런데 꼭 선생님들이 그러시죠. 영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냐면 7일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7번 읽어봐. 잘했어 앉아. 17번, 27번 이런 거를 자꾸 하니까 영어 교과서에다가 뭐를 써요? 이렇게 한글들만 쓰면 상관없는데 우리말 발음을 적습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this is a book.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의 인생이 어느 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대충 감이 오시죠? 주말이면 여러분들은 학원에서 내준 숙제, 과외 선생님이 내준 숙제, 학교에서 내준 숙제로 그걸 하느라고 바빴지만 저의 중학교 1학년 때의 주말은 너무나 심심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나 심심해가지고 엄마 방을 딱 들어갔더니 라디오가 있는 거예요. 좀 틀어봤어. 그랬더니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노래가 어머나 이거 웬일이야.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가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꿀이야 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진짜요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갑자기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This is a book을 쓰던 소녀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좋아하면서 열심히 잘해서 대학교에 이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이제 제 친구들이 제가 이 가수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아니까 최근에 글렌, 이 가수 이름이 글렌 메디어스인데 이 가수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서 검색을 해서 줬는데 여러분 궁금하세요? 네. 이게 동일 인물입니다. 여러분 동일 인물이에요. 자 그리고 좀 웃는 모습을 보자 하면 이렇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저는 대학교 때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을 접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가수와 결론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 가수를 좋아했던 마음이 모두 다 헛수고였던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영어 실력이라는 것을 사실 저에게 남겨줬거든요. 그러면 자 중학교 1학년 때 This is a book도 못 읽어서 혼나고 그랬던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대표로
영어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EBS를 통한 제가 영어를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켰는가라는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은 영어에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입시를 대비를 했는지도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EBS로 수능을 대비하다 라는 이제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학에서 근해 공식이라는 거 배우시죠? 아까도 그 영상 틀었던 거에 근해 공식도 몰랐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근해 공식 몇 학년 때 배우셨나요?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요, 저는 근해 공식을 고3 때 외웠습니다. 그 말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저의 수학 점수는 늘 21점이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너무 고민인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학교가 그때 이제 외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수학 21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영어 성적은 그래도 이 가수를 좋아하는 탓에 굉장히 덕에 굉장히 잘하지만, 그리고 뭐 이런 수학 같은 거 너무 못하지, 그리고 사회나 과학도 구멍이 보이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다른 애들처럼 대전으로 학원을 다닐 형편도 못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친구들이 이제 대전으로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막 초조해지는 거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고2 때인가요? EBS 위성TV, 고등학생을 위한 EBS 위성TV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실 EBS 뭐로 주로 들으세요?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삽니다. 저 때는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위성TV로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뭐 위성을 달아야지 나와요. 저희 집에는 그 위성TV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EBS를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하고 과학 공부를 하고 사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에 안 나오니까 주말마다 학교에 가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아무도 학교 안 나오는데 저는 학교를 가서 빈 교실에서 TV를 틀고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던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EBS 교재 많이 활용하시죠, 그렇죠? 네.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친구들이 과목별로 다 이제 EBS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집이 저희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재를 과목별로 살 그 금액이 사실 녹록지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한 저의 친구들이 다행히도 어떤 선심을 써줬냐면, 이제 자습 시간에 자기가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할 거야. 그러면 다른 과목 책을 안 쓰죠, 당분간은. 그렇죠? 내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수학책이 놀아요. 그러면 저에게 수학책을 빌려줘요. 그러면 제가 연필로 문제를 풀어요. 볼펜으로 문제를 풀면 못 지우니까 연필로 거기다가 책에다 문제를 살살살살 이렇게 풀고 점수도 연필로 매겨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 이렇게 문제 그걸 딱 긋고, 그 다음에 답지를 보고서 이거 왜 틀렸던 거지? 이래서 틀렸던 거구나. 그러면서 오답 노트에다가, 우리 EBS 교재 답지에 보면 해설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 해설을 적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적어요. 그거는 비단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다 동일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다 풀고 오답 노트에다가 이렇게 딱딱 틀린 것까지, 이유까지 적은 다음에 지우개로 싹싹싹 깨끗하게 지워서 친구한테 다시 돌려주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제가 원하던 외대 영어과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나는 네가 일요일마다 그렇게 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놀러 가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일요일마다 간다고 할 때 엄마는 너 친구랑 놀러 가는 줄 알고 가시나? 이러면서. 근데 정말 공부하는 거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제가 아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영어 공부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적의 독해비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 여러분 영어 공부한다라고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게 아마 독해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물론 문법 공부 따로 하는 친구들 있고 독해 공부 따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문법과 독해를 그리고 어휘를 그냥 같이 끝내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건데 여러분 아마 기사글 보셨을 거예요. 2016년 영어 영역 시험이 어떻게 바뀐다. 그 중에서 굉장히 이걸 반기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지문을 어떻게 쓴대요, 여러분? 바꾼데 똑같이 안 쓴대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주제의 글을 낼지언정 똑같이는 안 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솔직히 개인적인 강사 입장으로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제대로 쌓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지문의 내용을 외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앞과 뒤가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문을 외우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진정한 영어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는 게 더 맞다. 자,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내내 썼던 방법이고요. 2007년에 EBS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2008년에 중앙영어 독해라고 하는 강좌를 제가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에게 실제 이렇게 이런 단계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그때 확인한 것만 해도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팬카페를 만드는 게 제가 확인한 것만 한 7개가 됐거든요. 네, 그만큼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3단계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스텝 1, 70초 법칙이라고 하죠. 자, 70초 법칙. 두 종류의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여기 제 앞에 두 학생이 딱 앉아있는데 제가 영어 문제 한 문제를 딱 독해 문제를 줬어요. 자, 이거 풀어보세요 라고 줬는데 첫 번째 학생은 이렇게 합니다. 시험 보는 것처럼 딱 한 문제일지라도 그냥 좀 빨리빨리 해서 답을 내는 케이스 1번. 2번 학생은 정답을 꼭 맞추겠다라는 일념하에 이렇게 꼼꼼하게 읽는 거야. 꼼꼼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한 문제를 푸는데 3분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 스텝으로 맞는 걸까요? 1번 학생일까요? 2번 학생일까요? 1번 학생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도 공부하는 그 본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EBS의 그 많은 강좌 중에서 예를 들어 독해 강좌로 공부한다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주세요. 처음에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 맞춰서 그냥 푸세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한 문제당 70초를 잡으세요. 70초면 1분 10분이죠. 이거를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시험을 볼 때는 시간이 한정돼 있죠. 그 시험 보는 환경처럼 학교에서 집에서 연습할 때도 실전처럼 하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나는 지금 집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좀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만 연습을 한 학생들은 나중에 수능 현장에 가서 또는 모의고사 현장에 가서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거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은 시간입니다. 한 문제당 70초를 넘지 않게. 사실은 물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주제 찾기 문제, 목적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조금 빨리 나와요.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더 걸리죠. 거기서 가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기본 70초 안에 풀자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교 쉬는 시간 10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지.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 그러면
문제 계산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네 문제 다 풀어야지. 그러면 네 문제면 여러분 몇 분인가요? 4, 7에 28, 280초. 그쵸? 280초를 여러분들이 이미 잡고서 그 안에 네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EBS 강의 들을 때 여러분 미리 예습을 하고 들으시나요? 하고 듣는 거는 아주 잘한 거야. 근데 예습을 할 때도 시간을 맞춰서 풀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걔 중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요번에 주혜연 선생님 강의 독해 강의 듣는데 저 예습 안 하고 그냥 강의만 듣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왕 시간 투자해서 강의 듣는 거 예습을 하시고 EBS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예습을 할 때도 시간을 세워라 내워라 내가 가진 만큼 다 써야지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고 70초 안에 한 문제를 끝내는 연습을 하자라는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었어. 70초 안에 딱 풀었어. 좋아. 그래서 점수를 매기죠. 점수를 이거 맞았네? 이거 틀렸네?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딱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모습들도 여러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친구들은 맞은 문제는 다시 안 봐. 내가 맞았으니까. 틀린 것만 봐. 그런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렇죠. 고개 끄덕이는 친구들 꽤 많은데, 자, 여러분, 내가 맞은 문제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 해석돼서 맞았어요? 아니죠. 운이 좋아서 맞춘 것도 있고, 감이, 그렇죠? 야, 이거야 해서 맞춘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 집에서 그 문제를 풀었을 때 그게 우리의 수능이 아니잖아요. 수능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수능 전에 문제를 풀 때는 이거 맞고 틀리고도 사실은 다 연습이라는 거죠. 맞았던 것도 다시 한번 보셔서 내가 이거를 다 해석이 된 게 맞는지, 구문 정리는 다 됐는지, 어휘를 다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스텝 2가 그래서 정독의 단계예요. 꼼꼼하게 읽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텝 1, 70초의 법칙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는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속독을 강조합니다. 속독. 시간 내에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스텝 2는 정독이죠. 자, 속독과 정독을 여러분들이 같이 잡으셔야지. 정독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시험 가서 속독이 안 돼서 후달리죠. 그렇죠? 자, 정독할 때 다시 한번 거의 연습장에다 여러분 쓰세요. 맞은 문제도 구문 정리하기. 맞은 문제도.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어휘 정리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어휘 정리하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정독의 단계를 하시고요. 자, 사실 우리 원광여고의 학생들 가운데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스텝 1과 2를 충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원광여고 공부 잘하는 학교라고 들었기 때문에. 진짜 잘한대요. 맞죠? 왜 망설이세요? 진짜 잘한다고 듣고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저기 밖에 계실 때 제가 봤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감히 추측해 보건데 이 1단계, 2단계를 지키는 학생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3단계까지 하는 학생이 진짜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3단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1단계는 제가 속독이라고 했어요. 2단계는 정독이에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 언젠가 안 들었어요? 내가 빨리 읽으면서도 정확하게 읽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 안 드는가요?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세 번째 단계에서 해줍니다. 직독직해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직독직해 지금도 부단히 계속 연습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빨리빨리 읽으면서도 의미가 그냥 제까닥 그때그때 내 머릿속에 다 박히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럼 저 직독직해 어떻게 잘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직독직해? 그냥 이렇게 읽으면 되나요? 자,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소리 내어 읽기예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속으로 읽지 마시고요.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물론 소리 내서 읽다 보니까 장소적인 그런 제약은 있을 수가 있는데
소리내어서 읽다 보면 본인이 그런 참 신기해요, 사람이. 읽다 보면 본인이 이 구문 정리 안 된 데 있잖아. 거긴 이상하게 버벅거립니다. 또는 내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당연히 버벅대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부족한 게 어떤 부분인지를 이거 소리내서 읽다 보면 정확하게 딱딱딱 나와요. 그래서 직독직해까지 내가 한 지문을 예를 들어 10줄짜리 지문을 짜라락 읽었는데 무리 없이 해석이 다 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문 통과해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걸리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수학에서 함수 배울 때 저는 수학을 되게 못했지만 이 함수를 굉장히 그 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함수 이렇게 그 그래프 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 좋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 좋을까요? 맞아요. 제가 두 번째 그렸던 거 이렇게 처음에는 속도가 안 나는 것처럼 별로 그 기울기가 별로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갈수록 이렇게 붙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텝 1, 2, 3를 따르시면 그렇게 영어 실력 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 하루에 많은 독해 지문을 공부를 하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 4문제, 5문제씩을 했던 것 같아요. 4문제, 5문제. 그런데 그래도 내가 모의고사로, 특히 고3인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고3일 때는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특히나 수능 다가와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 풀로 지키면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풀지만 그 외에 월화수목 금 뭐 이렇게 할 때는 하루에 5문제 그런 정도로 1, 2, 3 지켜가면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양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의 질입니다.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종이, 문제집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이 한 지문이라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다루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고 저의 수많은 제자들이 산 증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제가 1, 2, 3 스텝 1, 2, 3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체득이 좀 돼야 돼요. 사람이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아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전처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거는 여러분 되게 쉬운 지문입니다. EBS 지문이긴 한데 중학교 수준이에요. 화면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는 요거를 골랐는데 자,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우니까 30초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가 몇 초 안에 풀기? 70초. 근데 이거는 문제 특성상 30초 안에 풀어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정답 뭐예요? 저 funny 보신 것 같아요. 이 지문? 기억 안 나요? 자, 그래요. 지금 그럼 여러분 1단계를 너무나 잘 하신 거예요. 맞추셨으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세요. 1단계 수행했습니다. 2단계 뭐라고요? 정독. 자, 이 문제가 좀 쉬워서 그렇지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 빈칸 추론 지문,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요 정독 단계를 거치셔야죠. 예를 들어서 쭉 읽다가 composer이라는 단어를 내가 몰랐어. 체크하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 단어 몰랐어? 빨간 거로 친 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몰랐다고 치는 단어들이에요. 이것도 몰랐다라고 이제 단어장에다가 이제 옮겨 적는 거거든요. 단어장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해설을 봤더니 여기 구문 분석해가지고 이 밑줄 친 문장을 해설지에서 다루고 있어. 여러분
EBS 교재 그 해설지 보시면요. 해석만 돼 있나요? 뭐가 있어요? 구문 분석 또는 구문 탐색 이런 식으로 구문 뭐가 있죠. 그쵸?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독해 문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짚고 갔으면 할 만한 문법이나 구문을 여기서 다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위권 학생들은 여러분 잘 보시면요. 답지를 아주 적극 활용합니다. 답지를 점수 매기는 용어로만 쓰지 않아요. 절대. 답지를 해석 확인하는 용어로만 쓰지 않습니다. 절대. 반드시 뭘 하냐면 그들은요. 구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내가 설사 아는 구문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이 글에서 그렇게 쓰였구나라는 것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 가요. 예를 들어 내가 봤던 이 문장, 이 밑줄 친 부분을 봤더니 Composer Puccini sent a cake to each of his friends 하면서 부문 분석에서 뭐를 다루고 있냐면 사형식을 예를 들어 다루고 있는 거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 sent a cake to 이건 사명식으로 변환된 예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엄마가 가끔 그런 친구 있죠. 답지 뺏는 친구. 지금도 있나요?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아직도 엄마가 답지 뺐나요? 이제는 안 뺐죠? 혹시나 엄마가 답지를 뺏는다 그러면 저의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엄마, 답지는요 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문 분석과 어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 답지 주세요! 라고 하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답지는 여러분들의 것이어야 됩니다. 엄마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쵸 try to 노력하다, 그 다음에 by mistake, 실수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요. 자, 지금까지 한 거는 스텝 2였죠. 정독 단계야.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직독직해 확인. 자, 제가 직독직해는 어떻게 한댔어요?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를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조금 밥 먹은 지 됐고 3시, 4시쯤이 여러분들 가장 피곤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본인의 발음에 본인이 놀라겠죠. 아유, 제가 장난친 거 여러분 영어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Every Christmas, composer Puccini sent a cake to each of his friends. One year, he quarreled with Toscanini just before Christmas. He tried to cancel the order for Toscanini, but it was too late. The baker already sent the cake. The next day, Toscanini received a message from Puccini. I sent a cake by mistake. He replied, I ate the cake by mistake. 해설 어때요? 다 돼요? 오, 좋아요, 여러분. 그쵸? 이러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매 지문 하나씩 끝날 때마다 느끼셔야 돼요. 하루에 5개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약속입니다. 꼭 해보시고요. 자, 이제 독해하면 사실 영어 관련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 독해하다 보면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 때가 어느 순간이냐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을 때 너무 적극 공감. 그쵸? 맞아, 내 얘기야. 이러시죠?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단어 외울 때 이제 우리 EBS도 어휘 특강 이런 거, 제가 어휘 특강을 되게 많이 했어요. EBS에서. 단어 딱 보면 지금 선생님이랑 딱 해. 샤이니 선생님이랑 단어, 무슨 오늘은 접두사, pre에 대해서 배운다 해서 pre로 시작하는 단어 딱 했어. 그래서 강의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하루만 지나도 머릿속에 지우개님이 왔다 가시죠. 그쵸? 그래서 넌 누구니? 이러면서 우리를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제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웨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억의 망각곡선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배운 후 1시간만 지나도 많이도 아니야. 24시간도 아니고 난 너무 충격적이야. 1시간만 지나도 배운 것의 50% 이상을 까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샤인 선생님의 어휘 특강을 오늘 화요일 날 봤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 대다수 까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 거야, 그냥? 인간은 까먹는다니까, 엄마. 원래 그런 거래요. 이러면서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쵸? 기억을 잊는 것, 즉, 망각을 상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로 할게요. repetition. 반복이에요, 여러분. 반복. 자, 반복을 최대한 자주 하는 거죠. 그런데 자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 화요일 날 샤이니 선생님의 어휘 특강을 들었어. 화요일 날. 일요일 날 반복을 하고 그 다음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반복하는 친구가 한 명 있고, 또 한 친구는 화요일 날 샤쌤의 어휘 특강을 들었으면 그날 밤에 한번 보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다다다음날 이렇게. 자, 어떤 게 더 기억하는데 좋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자, 반복을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해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빨리 해라. 기억하세요. 그리고 제가 단어장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어암기 비법. 나만의 단어장 만들기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아마 지금 학교 책상이던 집의 책장이던 어휘책, 복화책이 한 권쯤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죠? 없는 친구 있어요? 공부 안 하세요? 너무 부끄러운가? 자, 여러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중 서점에서 파는 단어장은요, 두 번째로 좋은 단어장이에요. 가장 좋은 단어장은 내가 만드는 단어장인데, 이 단어장에 실리는 단어는 그러면 선생님 어떤 걸로 분리합니까? 어떤 것들을 단어장에 넣으면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넣어요? 어디서? 우리 아까 이전에 뭐 했어요? 그쵸, 독해지문. 독해지문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를 적는 게 나만의 단어장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시중에서 파는 단어장 사면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 쉬운 단어가 많아. 내가 다 아는 단어가 많고, 어떤 이에게는 다 죄다 모르는 단어인데 거기다 오른쪽에 예문 해놓고서 예문으로 나오는 것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왜냐면 그거는 customer made, 그러니까 customized 된 게 아니죠. 개개인에게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 없는 단어장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100점짜리 단어장을 스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독해 공부 스텝 1, 2, 3 밟을 때 스텝 2에서 정독의 단계였죠. 그 정독의 단계에서 반드시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체크를 해서 나만의 단어장에 옮겨 넣습니다. 그런데 나만의 단어장은요, 예를 들어, 자, 이런 단어 아까 빨간 색깔 몰랐죠? 그러면 컴포저 아까 몰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컴포저, 코럴, 나 이런 단어 몰랐어? 그러면 자, 이 나만의 단어장을 여러분 종이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리세요, 비슷하게. 여러분의 노트의 모습입니다. 한 1대4로 나누세요. 그래서 1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고서 1번 컴포저 작곡가. 근데 이 부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오른쪽 부분이에요. 이 오른쪽에다가는 그 단어를 이용한 그쵸, 예문을 넣는 거예요. 이 예문은 여러분이 만드셔도 되고, 만들면 여러분 서술형 공부하기도 도움이 됩니다. 만드셔도 되고, 선생님 저는 참나 저보고 예문을 만들으라고요? 장난치세요? 이러면서 그쵸? 지금 단어 외우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말도 안 돼. 그러는 분들은요, 그냥 아까 우리가 읽었던 지문에 나오는 그 문장 있죠,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적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쭉쭉쭉쭉 적었죠? 여러분들이 여기 왼쪽 줄을 여러분 손바닥으로 가리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커서 그렇지 실제 노트로는 가려지겠죠, 여러분?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의 예문만을 몇 번을 읽으면서 복습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츠니 is a great composer 했을 때 해석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단어를 아는 거야. 그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단어에는 여러분들이 수거를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날짜를 2012년 이렇게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또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단어 오늘 요만큼 단어 외우고 1월 19일 날, 즉 다음 날에는 또 이거 비슷한 양의 단어가 쌓이겠죠. 그러면 1월 19일 날은 1월 19일 날 나온 단어만 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치, 누적. 잘했어. 누적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제 배웠던 것을 오늘 지금도 한 번 더 보셔야 되고요. 엊그제 봤던 것을 오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똑똑한 친구는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계속 누적시키면 한 달 동안 계속 누적을 합니까? 그러면 단어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하루 종일 단어만 공부하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하는데 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는 2주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14일, 2주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14일 동안 본다는 것은 14번이 아닐 거예요. 단어장을 들여다보는 게 하루에 한 번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어는요, 나 이제는 단어 공부해야지. 지금 3시니까 3시부터 4시까지 단어 해야지 하고서 딱 앉아가지고 단어만 내내 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는요, 여러분, 아까 우리 독해 공부하면서 여기다가 단어장에다 적었죠? 그러면 외우는 거는 자투리 시간에 외우는 거예요. 자투리 시간에. 외우는 거를 책상에서 앉아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나 고3 된 친구들은 다른 과목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단어 암기는, 머릿속에 넣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외우지 마시고요. 자투리 시간에 외우세요. 여러분, 자투리 시간 많이 있죠? 점심시간 밥 먹고 나면 시간 솔직히 남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도 그것도 한 1분 되죠? 그죠? 버스 기다리는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자투리 시간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친구들은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기다리는데 이게 이거 차쌤이 이거 단어 잘 확인하려는데, 단어 확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단어장이 항상 꺼내기 쉬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어장 집에다가 놓고 와서 자투리 시간에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장, 단어 노트는 최대한 휴대하기 편한 것으로 자기가 삼아가지고, 저는 아까 이거 노트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 쓰는 노트인데 이게 좀 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바늘을 잘랐어요. 이렇게 칙 잘라가지고, 그럼 수첩 사이즈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다닌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단어는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라는 얘기. 하지만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EBS 강의 중에서도 어휘 관련된 걸 들으시면요, 단어들을 그냥 무작위로 막 가르치는 게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모아놓는 강좌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opt, adapt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하시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비슷해. 내가 봐도 이거 어떡하지? 컴플리먼트 뭐가 뭐지? 미치겠어.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vocabulary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시다가 나만의 단어장에 옮기고, 옮기는 거는 그 순간 하지만 외우는 거는 자투리 시간에 별도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정리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영어 성적 잘 내고 다른 과목도 성적 잘 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다른 영역에 영어에서 독해 말고 다른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독해를 오늘 이 특강에서 독해를 특히나 뽑은 것은 아마도 가장 많은 친구들이 고민일 거고, 그리고 성적을 올리는데 솔직히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해서 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좋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꿈꾸는 대학에 왜 가고 싶으세요?
그 대학 가면 뭐가 좋아 결국은? 뭐 하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취업하려고? 좋아. 그러면 취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는 뭐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꿈 또는 성공 뭐 이런 거 그쵸? 꿈과 성공. 꿈과 성공은 사람마다 정의를 내리는 게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하게 된 정말 주옥 같은 글이 있어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머슨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한 성공이란이라고 하면서 자, 이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여기에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하나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너무나 멋진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 이거 해야 되나? 지금 침대가 나를 부르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아니야. 나 좋은 대학 가서 취업해야지. 또는 성공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것보다 좀 더 한참 높은 성공의 모습, 성공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공부할 때 힘이 조금 더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 만나러 오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제 여러분들 만나러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여기 한 약 900명의 학생이 있다고 들었어요. 900명 다는 아니라도 이 중에서 단 하나의 친구라도 하나의 학생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서 어떠한 감명을 받아서 영어 공부를 향한 의지를 불태웠다면 그리고 이런 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인데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방법을 쓸 수 있겠다 라고 느꼈다면 저는 이 랄프 왈도 에머슨이 말한 그 success,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